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검찰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대국가적인 위기 상황일수록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해야 법치가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뭐 경찰은 이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기소나 영장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을 3번이나 구속하려 해도 안 되잖아요. 검찰이 발려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천은요, 이미 완전히 신뢰를 상실해가 한 게 없잖아요. 대통령 구속 이후에 수사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건은 다시 돌려줬잖아. 관할이 없다고. 왜? 직권남용이 안 되니까. 직권남용이 안 되니까 내는 수사가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똑같은 거예요. 이상민 장관을 사건을 다시 이게 경찰로 돌려보내버렸어요. 아무것도 공천한 게 없어요. 16번 중앙지법에 16번 영장 청구 100%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공처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게 부끄러운 역사죠. 공수처가 원래는 이게 경찰, 검찰, 판사 잡는 기관이잖아. 근데 공처가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검찰 수사하려고 발족한 기관이 검찰한테 압수수색을 당해서 지금 공처가 오동훈이가 지금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 아닙니까? 풍전등화라죠. 바람 앞에 등불 아닙니까? 좀 따라서 이게 검찰이 중요한데요. 저야 상시로운데 검찰에 취재도 하고 계속 후배들도 만나고 또 선배들도 보고 동기들도 많이 있죠. 지금 제 동기들이 수뇌부 다 했으니까 저 28기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에 관심을 가지고 저 방송을 매일 하니까 취재를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검찰 중에 이제 대다수 형사사건 담당하는 이런 대다수의 검사들은 솔직히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할 거예요. 그 대다수의 그냥 형사사건, 일반사건 담당하는 데 검사들은 크게 정치 바람에 영향을 안 받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수뇌부죠. 결국은 그 수뇌부는 정치 바람을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총장부터 검사장만 되려도 벌써 어느 정권이 누구냐, 그 바람을 안 탈 수가 없거든요. 수뇌부는. 그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특수부예요. 지금 반부패부를 하죠. 반부패부. 여기서는 그 중요 사건들을, 정치 사건들을 수사하는데 캐비넷에 수많은 사건이 있거든요. 캐비넷에 사건이 엄청나. 그 중에 뭘 꺼내가지고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국의 판도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성남지청의 캐비넷에 강백신이가 이재명의 정자동 힐튼 호텔을 꺼내가지고 수사하면 이재명이가 죽는 거고, 또 그게 아니고 이게 박세현처럼 서울고검장이 특수부 만들어서 내란 사건만 수사하면 또 윤 대통령이나 군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주지검에 문재인 그 사건이 중단된 것도 이게 검찰이 정치 바람 안 탑니까? 문재인 검사장이 4번 바뀌었는데 아직 문재인이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이게 검찰의 현실이에요. 누가 수뇌부가 되느냐, 특수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전국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문재인이 죽느냐, 이재명이 죽느냐, 윤 대통령이 고생하느냐 다 다르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기의 정치 바람을 타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수뇌부나 특수부 이런 데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검찰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강력 비판하고 또 올바른 게 검찰이 길을 가도록 우리가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계속 분석 취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한 8호 이게 3등분 된 것 같아요. 검찰이요. 옛날에는 이게 2등분, 즉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냐, 아니면 이재명, 문재인 이쪽에 문재인 라인이냐.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두 동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박범계 할 때 윤석열 라인은 전부 기양 갔잖아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전부 요직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까지는 친문 좌파 검사와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우파
이렇게 두 동강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맞죠.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봐도 이게 다 검찰의 일반적인 저 분석 취재를 해보면 3등분, 세 조각이 나 있다. 세 조각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떻게? 친윤, 그 다음에 그 친한, 그리고 이제 그 친이. 이렇게 세 동각이. 친윤은 윤석열, 친한은 한동훈, 이원석 라인. 그 다음에 그 친이는 이재명. 아직까지 친문들, 좌파들, 검사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벌써 이재명 쪽에 줄 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근데 문재인은 죽은 걸요. 이재명이 안 돼, 이제 줄 서면 차게 된다. 그러면 이게 각각 대표가 누군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친윤의 지금 대표자는 이제 그 이창수입니다. 중앙지검장의 이창수. 검찰의 원래 실질적인 넘버2입니다. 뭐 그 외에 서열상으로는 고검장들이 4, 5명 있지만, 여러 명 있지만 이창수입니다. 30기. 그 다음에 그 한 명 다음에 이진동입니다. 이진동. 이진동은 이제 그 대검 차장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요, 심우정, 이진동, 그 다음에 그 다른 데 그 후보들까지 검찰총장을 경합을 했잖아요. 신자용이도 그때 후보로 있었죠. 우리 법무연수원장 신자용.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4명인가 경합했잖아요. 원래는 이 검찰총장 경쟁자는요, 원래는 요직에 안 씁니다. 그래야만 이게 검찰총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잖아. 자기하고 경쟁했던 사람을 자기 바로 밑에 최고 참모로 쓰지는 않죠. 경쟁자인데. 근데 왜 심우정을 검찰총장 시키면서 28기 바로 밑에 기수, 28기 이진동을 대검의 차장으로 임명했겠냐. 이건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심우정이를 총장시키지만 100%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저는 견제용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을 밑에 놨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제 분석이 다 옳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분위기나 저도 이게 근거 없이 뭐 떠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진동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총장 경쟁자를 바로 밑에 대검 차장 두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이진동, 이창수를 윤 대통령이 아낀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알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탄핵했겠지. 안 그러면 탄핵했겠냐고. 김건희에서 무혐의를 떠나서.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친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핵심은 저는 이진동, 그 다음에 그 이창수, 그 다음에 이번에 이영림이라고 춘천지검장도 그대로 그 옛날에 안중근 재판 때보다 더 못, 일제 판사보다 못하다 헌재를 직격탄 날려버린 이영림부터 그 외에도 대검에 아직도 윤석열 사단은 건재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인심을 잃지는 않아요. 큰 형님 리더십으로 워낙 후배들을 잘 챙기기 때문에 뭐 계엄에 대해서야 뭐 좀 이게 찬반이 있을 수는 있다 봐요. 솔직히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실효성 측면에서 우리가 실패로 끝나버렸으니 그 점에서 이제 그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지지하는 검사가 저 수뇌부에서는 그래도 이게 최다 제일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선두는 이진동, 이창수다 이렇게 먼저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친한동훈계가 아직 친이원석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서울고검장 박세연, 그거는 이제 뭐 현대고 서울법대 후배고 서울고검장이니까 그 박세연이가 특수본부장 하면서 520명 무자비하게 수사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쪽도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건재하죠? 그때 그 황태자 신자용 아닙니까? 총장이 됐지만 그것도 이게 한동훈 라인 법무연수원장 한직이지만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하면 끝까지 같이 운명하는 송경호가 있잖아. 송경호는 이제 그 중앙지검장인데 부산고검장으로 지금 가 있죠. 가 있고. 그 다음에 검찰국장도 하고 그때 실장 권순정 지금 수원고검장으로 가 있죠.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검장들은 큰 힘은 못 쓰지만 이게 잠재적 총장 후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고 동문 중에 수원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유철, 박세현이가 현대고입니다. 한동훈의 저는 오른팔 왼팔로 봐요.
박세현, 김유철 이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한동훈 사단 송경호 그다음에 권순정 뭐 이런 분들 신자용 이런 분들이 아직은 검찰에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아직 물갈이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그대로 있는 이런 상황이고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이제 두면 김유철하고 있다. 김유철이가 지검장이죠. 박세현은 고검장이니까 원래는 현직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아직도 그 한동훈 이원석 라인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음에 이제 그 박성재 장관이 한번 복귀하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3월 18일 날 근데 이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재판을 땡겨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째려본 거 가지고 그냥 수사 기록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목록을 말도 안 되게 받아줘가지고 그게 정계선이 아닙니까? 정계선, 이미선. 박성재 장관 재판에 박성재 장관이 컴백해야 제대로 이렇게 검찰의 물갈이 인사가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란 말이야. 법무부 장관이. 물론 이게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지만 심우정 총장이야 뭐 거니 다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워낙에 뭐 무색무취 아닙니까? 심우정 총장은 무색무취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거론이 안 되잖아요. 언론에도 안 아니 이 위기에 검찰총장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뭐 민생치안이 어떠고 이런 것만 안 나오잖아요. 무색무취거든요. 무색무취.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데 이거는 박성재 장관 이 복귀하면 이게 큰 폭의 물갈이가 되겠다. 뭐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직도 좌파 검사들 건재합니다. 많이 나갔어요. 이성윤이 나갔죠. 이성윤이가 나가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하고 있잖아요. 이성윤. 그 다음에 심재철도 나가서 변호사하고 있죠. 심재철. 그 다음에 이종건도 나가서 1년에 막 100억 가까이 벌어가지고 재산이 박은정이 남편 아닙니까? 박은정이. 근데 많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아직도 좌파들이 남아서 정권 바뀌면 내가 총장이다. 이런 사람이 아직 많이 있어요. 대북 좌파 중에 가장 지금 우두머리는 누구다? 바로 임은정 검사입니다. 자기는 최초의 아마 여성 검찰총장을 꿈꿀 거예요. 최초인가 최초일 거예요. 여성 검찰총장은. 제 기억에 여성 검찰총장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임은정 좌파들 만나면 정권 바뀌면 자기 총장은 무조건 임은정이다. 박은정은 나왔으니까. 왜 딱 기수가 거의 맞거든요. 지금 임은정이 지금도 계속 한직을 돌면서도 안 나가요. 뭔가 꿈이 있는가 봐요. 임은정. 지금도 대전지검 부장검사 74년생 쭉 넘어서 방송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 중에 좌파 중에는 나름대로 인지도나 좌파 중에는 엄청나게 높아요. 옛날에 막 무죄구형도 하고 이래가 도가니 검사, 옛날에 도가니 공지영이가 쓴 도가니 있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책. 자기 수사했다고 뭐 이렇게 도가니 검사가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요. 지금 30기거든요. 임원택이 30기니까 보세요. 딱 총장하기 좋잖아요. 이창수가 30기잖아요. 중앙지검장. 딱 기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태훈이라고 대장동 총괄이 했던 우리 민자당이 정가하고 그때 처벌된 저하고 서울법대 동기거든요. 저하고 이제 서울법대 학생회장 했던 완전히 운동권 그때 중앙지검에 4차장 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총괄했던 이 김태훈 검사 여덕이 안 나가고 버티면 아주 요직으로 아마 갈 거예요. 김태훈 검사가 만약에 정권 바뀌면 중앙지검장 따난 당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앙지검장. 왜 그러냐면 중앙지검에 차장을 했으니까 자기가 근데 중앙지검에 4차장 검사 다 했잖아요. 저희 서울법대 동기고요. 딱 기수가 막고기 워낙 운동권 출신으로 유명하고 이재명이 대장동을 그냥 덮어버린 거죠. 완전히 주범을 유동규하고 김문기 이쪽으로 몰아버렸잖아요. 유동규. 김만배의 유동규로. 그 다음에 김문기 쪽으로. 이재명은 완전히 면죄부주가 428억이 유동규 거다. 이래가 기소한 게 김태훈입니다.
그게 김태훈이에요. 근데 기수가 딱 이게 맞거든요. 검찰 과장당국이 요직을 다 거쳐가지고 서울법대 노국이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고 고향은 진천인데요. 서울법대 그 논대 NL 운동권이 유명한데 여기도 이게 딱 기수가 30기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정하고 김태훈이가 투톱이라 보면 돼. 30기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기수는 좀 아래라도 뭐 옛날에 박원순 팔짱 끼고 이게 성추행입니까? 진혜원이나 아직도 이게 좌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나가도 또 이제 그 정치 검사들 지금은 제가 여러 명 또 알아요. 고금의 기한가 전부 이게 숙이고 있는데 정권 바뀌면 이게 확 고개 들고 일날 이런 검사들이 상당히 몇십 명 넘습니다. 넘어요. 물론 이제 그 핵심은 임원정, 김태훈 이런 검사지만 이렇게 그 검찰이 크게 그 3등분 돼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완전 개판돼 버렸잖아요. 완전히 바람도 불기 전에 돌아 누워가지고 윤 대통령 구속하고 지금 난리고 오히려 문재인 수사는 멈춰버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추가서도 멈춰버리고 지금 검찰이 개판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그 검찰을 개혁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은 뭐랍니까? 아니 검찰이 무슨 잘못이냐? 칼이 무슨 잘못이냐? 내가 여기에 칼을 쓰면 잘해. 그 칼을 쓰는 놈이 의사면 사람 살리고 나쁜 놈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이듯이 내가 여기 칼이 무슨 잘못이냐? 검찰은 칼에 불과한데 내가 검찰을 잘 하면 돼. 이러고 이게 검찰이 자기 이용하겠다고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고요. 하여튼 제가 검찰에 지금 동행이 돼서 크게 3등분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완전히 수사나 검찰이 서로 내부 알력에 의해서 완전히 개판돼 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창수 복귀하고 그다음에 그 박성재 장관이 복귀해서 검찰을 제대로 한번 이게 황골 탈 때 개혁을 시켜야 제대로 국민 검찰로 날 수 있다. 윤 대통령 복귀, 박성재 장관 복귀, 그다음에 이창수 복귀, 3명이 복귀해서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야 그래야 이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서 이런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김명수나 이런 범죄자들을 싹쓸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